위클리 클로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한 주 주식시장을 정리를 하고요.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 모셨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대표님 지난 한 주는 잘 보내셨어요? 네, 너무 더워서. 네, 더웠죠. 네. 네, 저도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지 기운이 많이 없더라고요. 그러면 그래도 이제 이렇게 기운이 빠졌지만 이번 한 주 동안 그래도 상승했던 업종들이 있었잖아요. 네. 어떻게 보셨나요? 일단 상승하는 업종을 크게 세 개로 보자면 일단 카카오뱅크는 좀 제외를 일단 하고 대북주하고 메타버스 그리고 DDR5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대북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부터 이슈가 너무 많았습니다. 아침에는 뭐 연락선이 됐다 그러다가 오후엔 또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, 그리고 또 이제 뭐 로이터 통신에서는 뭐 남북 정상회담 열린다. 근데 또 청와대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, 어쨌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남북 연락선이 이제 복원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한미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 남북 협력에 대한 논의 소식을 이제 전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보였고, 사실 기존에는 약간 뭐 아난티라던가 DITI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뭐 인디에프라던가 아니면 특히 식량 관련주인 경동조비 이런 종목들이 특히 강세를 좀 보였다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상승 업종으로 대북주와 메타버스, DDR5 관련된 업종들을 짚어주셨는데 반대로 하락한 업종들도 또 있었잖아요. 네. 아까 그 메타버스랑 DDR5에 대해서 아직 다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네,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이제 따상상을 하고 나서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선언이 굉장히 투심을 좋게 만들어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서 뭐 어떤 주식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없는 거고 최근에 많이 오른 만큼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, 이번 주도 뭐 맥스트라던가 뭐 바이브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, 어제 좀 갑작스럽게 많이 상승했던 종목을 꼽으라면은 뭐 심텍이라던가 뭐 아비코전자 같은 종목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, 이게 사실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좀 전에 했죠.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? 그때쯤에 했었는데, 그때 이런 DDR5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, 컨퍼런스 콜에서 했죠. 이번 하반기부터 양산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들어간다. 그리고 뭐 그런 순서는 모바일 다음에 PC 그 다음에 뭐 서버 이런 순으로 들어가는 건데, 유독 갑자기 어제 뭐 심텍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TLB라던가 아비코전자,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, 그 모습은 오늘 SK하이닉스는 1.7%대로 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, 심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5.9%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. 그리고 TLB도 마찬가지로 오늘 4.3%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,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알겠고, SK하이닉스도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을 건 알겠는데 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못 가냐라고 하면은, 최근에 좀 환율이 안정화가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시장에서는 좀 좋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. 하지만 중장기 측면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업종별로 추가 설명도 좀 해주셨는데요. 그러면 반대로 하락한 업종들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일단 크래프톤 관련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철강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, 그 다음에 특히 게임주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,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크래프톤의 청약 경쟁률이 8대1이 채 안 되면서 뭐 다른 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새로 코스닥에 신규 종목하는 그 회사보다도 증거금이 안 몰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,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련주로 분류되는 뭐 TS 인베스트먼트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, 두 번째로는 철강 관련주들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호재가 됐었던 부분은 물론 이런 실적이 좋아지면서 철강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. 그동안에 이런 랠리가 포스코를 필두로 이제 현대제철까지 좋은 모습들이 나왔었는데, 여기에 또 하나 쉬어가는 국면에서 지난주에 상승을 하게끔 만들어줬던 요인은 중국에서 철강에 대한 감산, 자국 감산을 시작하겠다.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주들의 수혜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, 생각보다 그게 지난주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거의 이틀 동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음봉이 이제 월요일쯤이 되겠고, 이때도 1.8%, 그 다음 날은 5.3% 급락하면서 이번 주만 포스코가 한 7%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.
반대로 이제 현대제철도 보게 되면은 차트가 뭐 거의 똑같다라고 보일 만큼 현대제철도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이런 철강과 관련된 뭐 원자재 가격들의 동향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렇게 좀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마지막으로 게임주도 정말 이번 주에 좀 핫했습니다. 좀 안 좋은 의미로 핫하긴 했었는데 중국 쪽에서 오늘 아침에 OTT에 관련된 사업을 또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. 근데 이번 주 초에는 텐센트를 이제 겨냥을 하면서 게임주를 완전히 좀 건드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뭐 게임을 뭐 주중에는 뭐 1시간까지 할 수 있게 해주고 주말에는 2시간까지만 하게 해준다,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확히 8월 3일에 펄어비스가 장중에 4.5%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장중 11%까지 하락을 했습니다.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하루 변동폭이 15%에 달했던 거죠.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뭐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나오지 않았고, 그동안 우리가 오딘이라는 게임이 아직도 양대시장 게임 마켓에서 매출 1위를 하고 있거든요. 마찬가지로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도 다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펄어비스는 제가 이번 주 특징주를 좀 잡아왔으니까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주에 하락한 업종들도 좀 봤는데요. 크래프톤과 관련된 업종과 철강 업종, 그리고 게임 업종들을 좀 짚어봤습니다. 그럼 이렇게 업종별로 좀 짚어봤고요. 이번 한 주 동안 눈에 띄었던 특징주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.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한 종목씩 볼 텐데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나요? 코스피에서는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을 좀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. 이게 그저께였죠. 이게 8월 4일에 이제 물론 그 장 전에 나와서 상대적으로 뭐 개파락을 크게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었는데 1.1% 정도 하락 출발했는데 장중에 8%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날 유독 이런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좀 투심물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안 좋게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LG화학 쪽에서 조금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LG화학 같은 경우도 제 기억에 정확하게는 좀 날짜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뭐 이때쯤이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, LG화학도 마찬가지로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, 왜냐면 물적 분할이라는 거는 기존의 주주들한테 혜택이 별로 없는 이런 안 좋은 형태가 이제 회사 분할 형태가 물적 분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, SK이노베이션도 그거랑 똑같이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LG화학도 결국에는 좋은 모습을 실적을 통해서 보여줬었고,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잠정 실적이 나왔었죠. 매출액이 거의 50% 이상 증가를 했었고, 그동안 적자를 기록했었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일제히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, 앞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뺄래야 좀 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. 뭐 50%까지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이게 올라갔을 때 사자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힘든데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편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오늘을 좀 보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강보합을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하락하는 종목은 오히려 코스닥이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죠. 그런 네. 부분들이 결국은 자금 쏠림 현상에 의한 순환매로 특정 섹터에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그 외의 종목들은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,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늘은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장기 측면에서는 오히려 매력적인 지금 위치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었을까요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펄어비스에 네.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왜 특히 여러 게임사 중에서도 가장 크게 하락을 했냐라고 보면은 뭐 이미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판호 발급에 있어가지고 중국하고 가장 그렇죠. 긴밀한 관계가 있었죠. 그러니까 다른 게임주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하락을 했었고, 펄어비스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이런 판호와 발급된 소식인데, 여기에서도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, 아까도 크래프톤에 대해서 하락 섹터로 말씀을 드렸지만
이렇게 좀 게임주들이 투심을 반등이 못 나온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크래프톤의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, 뭐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중복 청약이 안 됐는데도 굉장히 흥행을 했었고, 이제 거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올라오려고 하면은 좀 윗꼬리가 달린 모습.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중에 4.5%까지 상승을 하면서 좀 괜찮아지려나라고 드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, 종가 기준으로 또 2%로 좀 밀려서 마감하면서 이런 투심들이 좀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런 상황에서 뭐 게임주에 대해서는 손이 안 나갈 것 같기는 한데, 그래도 이게 너무 단기만 보시는 분들 말고 중기, 장기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게임주가 그래도 괜찮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, 뭐 어차피 중국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이미 많았습니다. 특히나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였고, 면세점도 예전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, 근데 이런 게임주들이 지금은 이번 주에는 좀 타격을 받긴 했지만, 또 시간이 지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뒷받침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얘기가 나온 게 8월 12일에 실적을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뭐 8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가 되겠죠. 네.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, 이 부분이 잘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특징주까지 좀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번 한 주를 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좀 노래로 좀 빗대려고 노래로? 아이디어를 좀 따봤는데,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고요. 네. 그 이하이 씨가 부르는 뭐 거기에 누구 없소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.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의도에서 크게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을 때, 진짜 4월 때까지는 물론 이제 이런 시장에서도 항상 좋은 실적을, 좋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, 요즘에는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좀 전업 투자를 크게 하시는 분들도 요즘 시장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건데, 여기에서 이제 약간 이 말을 드린 게 포모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. 지난주에도. 네. 나만 소외된 듯한 기분? 예를 들어 볼까요? 오늘 카카오뱅크가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를 못했어요. 근데 동시호가 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죠. 근데 왠지 오늘 37% 갭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상한가를 간 거잖아요. 그때 갭상승 했을 때 사기만 했더라도 상한가. 네. 근데 뭔가 내 주변,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수익 났을 것 같은 생각?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이렇게 좀 비교를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 주 한마디를 좀 거기 누구 없소로 좀 정해봤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렇게 이번 한 주를 돌아봤습니다.